오늘은 멤버십 라이브 때 티셔츠 관련된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하려고 티셔츠들을 집에 있는 거 조금 갖고 왔어. 조금 뭐 종류별로 뭐 보여주고 뭐 봉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어떤 소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제품 설명 같은 거에 어떤 봉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안 썼거든. 왜냐면 뭐 갈라삼봉이나 뭐 어떤 뭐 삼봉 뭐 보통 티셔츠에 들어가는 뭐 봉제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뭐 얘기를 한다 해도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디자이너들이나 보통 이런 업자들은 공장 용어들을 쓰지 않았어요, 제품 설명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류 사업을 이제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제품 설명에 소비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좀 어려운 현장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좀 있어 보이게끔 포장을 해라.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MD나 뭐 막내 디자이너 이런 새끼들이 제품 설명을 쓴 건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회사에 그런 공장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비자들도 점점 조금씩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또 웃긴 게 그 봉제 방식에 대해서 공장 용어들 같은 것들을 다 써놓긴 했는데 제품 설명에 그걸 또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없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도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조금 황당했지. 사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드립 많이 치잖아. 뭐 디자이너냐. 어설프게 건드려 놨어. 소비자의 호기심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정작 쇼핑을 할 때 궁금해해야 할 점을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뭐 막내 디자이너들이나 뭐 이런 이쪽 관련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할 만한 내용들을 자기가 자기 옷 구매하는데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뭐 얘기할 기회는 없었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가지고 오긴 했어. 어. 혹시나 이제 조금 티셔츠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조금 뭔가 남다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확고한 생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심호흡 좀 하고 형이 깔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면서 설명할 것들은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해요. 이게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꼭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쇼핑을 할 때 내가 알고 구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구매를 하는 건 좀 다르니까 이해를 돕고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생마 티셔츠를 갖고 왔는데 생마 네이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마이클 같은 브랜드는 예전에 미국 빈티지 티셔츠를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특징들이 어디서 보이냐면 어깨 체인 스티치. 어깨 체인이 있죠. 요게 어깨 체인과 소매 밑단의 수소 작업. 요게 이제 미국의 빈티지 티를 베이스로 만든다라는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야, 특징. 되게 간단해요. 미국의 과거의 빈티지 티를 베이스로 전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는 거냐는 요런 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아트웍이 됐든 뭐 어떤 워싱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디렉터의 마음인 거죠. 디렉터가 결정을 해서 좀 우리는 좀 더 이런 무드를 더 추가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인 거지. 뭐 되게 특별할 게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요 부분만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스투시 빈티지인데 이 스투시 빈티지는 미국 티가 맞죠. 미국 빈티지 티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국 빈티지 티랑 이 생마의 티셔츠가 교집합이 있겠죠. 소매와 밑단의 수소 그리고 어깨의 체인 요게 교집합이에요. 미국 빈티지 티셔츠를 베이스로 만드는 브랜드들은 다 요 교집합 정도는 거의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체인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옷을 뒤집어서 보여줄게. 이 스투시 빈티지 티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으로 추정을 해요. 이거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 뭐 내가 스투시 디렉터도 아니고 빈티지 샵 업자들이 하는 말을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서 이거 80년대 빈티지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지는 어떻게 알았어? 저는 뭐 그런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이제 봉제 방식을 봤을 때 90년대 미국의 티셔츠들도 9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삼봉으로 바뀌었어요. 수소가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짐작을 할 뿐인 거죠. 보시면 어깨의 체인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팔 쪽, 이 어깨부터 뒤 넥라인까지 요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 깠을 때 안쪽이 조금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퓨어부각 같은 브랜드에서 뒤집어서 입을 수 있게끔 안쪽을 다 체인을 돌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그걸 보여줄게. 이것도 스투시예요. 예, 이것도 스투시예요. 2000년대 초반쯤 제품 같아요. 뭐 컬러가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삼봉이에요. 삼봉.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세워놓고 봤을 때 수소 봉제는 일직선으로 돼 있죠. 예, 봉제가 일직선으로 세로결로 돼 있지. 그리고 삼봉은 가로결로 두 줄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원래 수소는 삼봉 이전에 존재하던 삼봉 대신 존재하던 봉제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스소의 단점이 뭐냐면 실 안쪽에서 실올 같은 거를 올이 나왔는데 그걸 라이터로 태우거나 잘라내지 않고 손으로 잡고 뜯어내려고 확 당기는 순간 그 수소가 다 풀리는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수소의 단점이죠. 근데 아무래도 뭐 계속 사람들이 티셔츠를 다 세탁하는 품목이잖아. 세탁을 자주 하고 하다 보면 안쪽에서 실밥 같은 게 올 같은 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라이터로 태우지 않아. 근데 잡고 뜯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원래 실밥은 라이터로 지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잡고 뜯어요. 잡고 뜯으면 봉제가 다 풀려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개발한 거야. 삼봉을. 두 줄로 튼튼하게 치면 안쪽에서 실 한 올이 풀리든 두 올이 풀리든 봉제가 다 풀리는 경우는 있지 않아요. 이 삼봉은. 그래서 현대에는 거의 보통 다 삼봉을 칩니다. 근데 왜 빈티지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들은 삼봉을 치냐? 수소를 치냐? 그때 무드를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때 무드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성능적으로 더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져가고 싶은 거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브랜드에서 표방하는 무드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나 성능은 사실 배제해도 돼요. 티셔츠, 반팔티, 롱슬리브 이런 티셔츠 종류에 뭔 기능이 있고 뭔 성능이 있어. 그냥 간단하게 무드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산타크루즈인데 이것도 산타크루즈 빈티지예요. 근데 이것도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제품 같아요. 요거 역시 이제 삼봉으로 돼 있죠. 삼봉으로. 삼봉으로 쳤다고 해서 이런 페이딩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페이딩은 오래 입었을 때 페이딩이 나오는 거는 한 줄 스티치보다 두 줄 스티치가 페이딩이 더 잘 나와. 왜냐면 이 두 줄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본의 아니게 시접이 있으니까 엠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볼륨감 때문에 그쪽에 마찰이 자꾸 생기니까 아무래도 두 줄로 쳐져 있는 쪽이 페이딩은 더 잘 나와요. 한 줄로 쳐져 있는 것보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산타크루즈도 어깨에 체인 봉제가 돼 있죠. 전형적인 미국 티라고 보면 돼. 근데 이 전형적인 옛날 미국 티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 이때 당시에 미국 티셔츠에 또 다른 교집합을 보여줄게. 넥라인 보여? 넥라인 보여? 넥라인에 스티치가 하나 때려져 있지 않죠. 넥라인이 그냥 후라이스 이 립하고 이 몸판 원단이 그냥 연결만 돼 있잖아. 안쪽에 오바만 쳐가지고 안쪽에 오바만 쳐가지고 그대로 돼 있고 여기 넥라인에 스티치가 존재하지 않죠. 예. 그리고 산타크루즈도 넥라인에 스티치가 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산타크루즈도 넥라인에 스티치가 때려져 있지 않아. 그리고 스투시도 넥라인에 스티치가 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요게 미국산 티셔츠들의 교집합이에요. 미국산 티셔츠들의 교집합이고 요게 슈프림이에요. 요 슈프림인데 슈프림은 미국산 티셔츠가 맞지? 이거 메이드 인 USA 티셔츠예요. 예. 전형적인 미국산 티셔츠라고 보시면 돼. 슈프림은. 요 슈프림 역시 넥라인에 스티치가 없죠. 예. 필요하잖아. 갈라산봉 중요하거든. 근데 없어요. 요게 미국산 티셔츠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산 티셔츠를 말할 때 옷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산 티셔츠는 그냥 막 만든 티셔츠이기 때문에 퀄리티를 논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애초에 발매가 자체도 굉장히 쌌던 옷들이고 어깨에 체인은 돼 있어. 슈프림도 어깨에 체인은 쳐져 있어. 근데 소매랑 밑단은 삼봉이죠. 예, 수소가 아니고. 과연 슈프림이 수소를 칠 수 없어서 안 쳤을까? 그건 아니겠지. 슈프림 같은 브랜드가 수소 기계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 같은 브랜드들도 수소를 치는데 슈프림 같은 브랜드에서 수소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기능적으로 포기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슈프림에서 아마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 선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요거는 밴드티예요. 밴드티 롤링스톤즈 밴드티. 근데 요거는 80년대 빈티지로 추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왜 80년대 밴드티로 추정을 하고 있냐면 소매랑 밑단이 수소 봉제로 돼 있어요. 소매랑 밑단이 수소 봉제로 돼 있어서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 아무리 늦어도 뭐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또 약간 독특해. 내가 볼 때 이걸 양산형 브랜드가 생산한 티셔츠에 나연만 찍은 거냐라고 볼 수 있냐? 사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빈티지 티셔츠들, 밴드티들 이런 걸 가만 보면 다 양산형 브랜드에 자기네 나연만 찍어서 판매를 한 거였어요. 방식이. 근데 그 양산형 브랜드들이 어깨가 다 체인이란 말이지. 근데 요거는 체인이 아니에요. 어깨 쪽은 체인이 아니고 넥라인 안쪽만 요걸 해리라고 하는데 재원단으로 해리를 쳐서 마무리를 해놨어요. 티셔츠를 만들 때 넥라인에 절개 보여 여기? 넥라인 절개? 이 절개를 선택하는 것도 디렉터의 생각에 따라 바뀌어요. 이 절개 넥라인의 절개를 뒤쪽에 오른쪽에 하나만 넣느냐 아니면 양쪽에 다 넣어서 밸런스를 잡느냐 이것도 다 디렉터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뭐 소비자는 이런 티셔츠를 구매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빈티지 티 교집합이 있죠. 이건 메탈리카 랩핑크 콜라보한 빈티지 티예요.
근데 요거는 뭐 90년대부터 뭐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을 해요. 뒤쪽에 이제 메탈리카 로고가 있는 티셔츠인데 이 롱슬리브도 굉장히 간단해. 전형적인 미국 티야. 똑같아요. 어깨에 체인이 쳐져 있고 넥라인에 스티치가 없죠. 이것도 넥라인에 스티치가 없잖아. 넥라인에 스티치가 없어요. 근데 밑단은 삼봉이에요. 밑단은 삼봉. 두 줄 쳐져 있어. 밑단은 삼봉이에요. 그러면 90년대 중반 이후라는 얘기죠. 90년대 중반 이후예요. 왜냐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통 양산형 브랜드들이 수소 봉제를 하지 않았어요. 다 삼봉을 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전형적인 미국산 롱슬리브랑 또 일본 브랜드나 어떤 뭐 국내에서 조금 금액대를 받는 브랜드들의 또 교집합이 또 달라요. 롱슬리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미국산 롱슬리브들은 넥라인에 스티치가 없고 어깨는 체인이 돼 있으나 소매와 립의 또 연결 부위에 스티치가 또 없어. 스티치가 또 없어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스티치 없죠? 소매 연결 부위에. 이거는 이제 내 건데 한국 브랜드. 고온타기 하나 한국 브랜드. 스티치가 있죠. 스티치가 존재하지. 소매 립에. 어깨에 체인 돼 있죠. 어깨에 체인 돼 있어요. 그리고 넥라인에도 스티치가 돼 있죠.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넥라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몰 소매 라인에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죠. 아몰 소매 라인에도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잖아. 사실 우리가 이제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슈프림 롱슬리브인데 슈프림은 전형적인 미국산 브랜드죠. 그러니까 어깨에 체인은 존재하지만 넥라인에 스티치가 없고 소매와 립의 연결 부위에도 역시 스티치가 없죠. 스티치가 없죠. 아마 이제 저때 당시에 과거에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어떤 미국 빈티지 티셔츠들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가의 티셔츠였어요. 굉장히 저가의 티셔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있어야 되니 봉제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넥라인이나 아몰 뭐 그 소매의 립을 연결하는 부위 같은데 갈라삼봉을 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고가의 티셔츠들은 다 그런 부분들에 티셔츠 마감들이 돼 있었어요. 봉제가 들어가 있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제 핫한 밴드티나 뭐 이제 미국의 빈티지 티셔츠들은 그때 당시엔 다 싸구려 제품이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작업들을 할 이유가 없었던 티셔츠라는 거지. 그것들을 지금 세월이 흘러서 뭐 그때 당시에 무드가 좋아서 입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밴드나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리스펙으로 입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슈프림은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그 티를 그대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브랜드 중에도 뭐 갤러리 뎁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전형적인 미국 티로 만들죠. 전형적인 미국 티. 갤뎁. 넥라인에 스티치가 없고 어깨에 체인은 들어가 있지만 소매에 스티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갤러리 뎁트가 됐든 뭐 슈프림이 됐든 얘들은 완벽하게 미국의 빈티지를 베이스로 그 느낌 그대로를 답습하고 싶은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친구들이 어떤 기능적으로 뭐 수소 봉제를 할 수 없어서 뭐 혹은 뭐 갈라삼봉을 칠 수 없어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자기네는 그때 당시에 그대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비교하기 좋은 게 블라인드 파일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블라인드 파일즈에서 롱슬리브가 나오면 넥라인이랑 소매 라인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깨에 체인은 들어가 있고 밑단에 스소는 들어가 있지만 소매 끝 라인이나 넥라인에 스티치를 넣지 않죠. 블라인드 파일즈는. 근데 반대로 내가 만드는 이제 뭐 블랙아웃이나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 아몰 뭐 전부 다 저는 갈라삼봉을 치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가가 올라가죠. 원가가 올라가죠. 아몰 쪽에 갈라삼봉을 치고 이거 갈라삼봉이 들어가 있는 옷과 갈라삼봉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옷을 두고 티셔츠를 두고 그렇다고 하면 갈라삼봉이 처진 옷이 더 좋은 옷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 디렉터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내게 좋은 거지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바라볼 때 이 부분에 봉제를 한 브랜드가 있고 이 부분에 봉제를 하지 않은 브랜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소비자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죠. 처져 있는 게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옷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그 티셔츠의 색감, 그 티셔츠의 원단의 뭐 어떤 밀도, 원단의 터치감, 뭐 혹은 뭐 봉제도 뭐 봉제의 어떤 퀄리티, 뭐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좋은 옷이냐 나쁜 옷이냐를 판단할 때는 어떤 봉제 하나만으로 기준을 삼을 수는 없어요.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가끔 어떤 타 브랜드에서 어떤 봉제를 한 걸 되게 좋은 봉제를 했다라고 포장을 했나 봐. 그러면 그 소비자는 자기가 아는 세상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타 브랜드에 그런 질문을 해요. 저 브랜드에서는 이 봉제를 한 게 굉장히 좋은 봉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쪽 브랜드에서는 그 봉제를 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안 좋은 티셔츠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답답하죠. 뭐 나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 뭐 내가 사실 나는 티셔츠를 볼 때 다 볼 줄 알죠. 원단의 밀도, 원단의 터치감, 뭐 컬러, 염색이 어떻게 됐는지, 뭐 봉제가 어떤 봉제가 추가됐고 어떤 봉제 방식을 썼는지 나는 다 볼 수 있죠. 그치만 나는 티셔츠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봤다라고 한다면 스투시 빈티지 티셔츠들, 뭐 이런 메탈리카 티셔츠들, 뭐 슈프림 티셔츠, 겔뎁 티셔츠 못 사지. 못 사죠. 원가가 싼 티셔츠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치만 내가 쇼핑을 할 땐 원가가 싼 옷이냐 원가가 비싼 옷이냐가 좋은 옷과 나쁜 옷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옷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좋은 옷이 아닌 거야. 이 티셔츠들을 가지고 와서 다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마음은 알아. 내가 나는 좀 다르죠. 저 길거리에 명품 로고만 찍혀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입는 사람들과 무지충들, 난 무지만 입어. 내가 코디를 못 해갖고 무지가 편하다란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미니멀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지를 입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 친구들, 그리고 뭐 유니클로를 입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는 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간의 다름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옷을 구매를 할 때, 난 그들과는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다름을 찾아서 그 약간의 다름으로 뇌이징을 해서 정말 그 약간의 다름을 이만하게 만든 다음에 나는 저것 때문에 이걸 꼭 사야 돼. 이렇게 뇌이징을 하지.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모르진 않아. 왜냐면 나도 그 스페셜병에 걸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 똑같은데 약간의 다름 하나가 구매의 욕구를 더 땡기게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내가 볼 줄은 알지만 내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내용을
내가 약간의 다름을 찾을 수는 있지만 정작 소비자의 입장으로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우선순위. 내가 옷을 구매할 때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누군가는 컬러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아트웍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봉제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어떤 뭐 원단의 어떤 밀도나 터치감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이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체형적으로 뭐 옷을 작게 입든 크게 입든 다 잘 어울리는 체형은 아니다 보니까 나한테는, 나라는 사람한테는 실루엣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 어떤 뭐 컬러를 보든 뭐 어떤 원단의 터치감을 보든, 원단의 밀도까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원단의 밀도는 사실 나한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런 느낌도 이런 느낌을 입는 재미고, 저런 느낌은 저런 느낌을 입는 재미로 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내가 어떤 선호하는 원단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같은 원단으로 된 티셔츠를 입는 걸 나는 굉장히 지루해. 그동안은 못 모르고 입었는데 어떤 저런 다름, 약간의 다름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내가 알게 되면서 자꾸 그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정작 봐야 될 본질을 보지 못하거든. 티셔츠가 뭐 100만 원 하는 티셔츠가 있다. 그럼 그 티셔츠에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근데 1, 2년 차는 주로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장점만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순서야. 순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런 날이 와요. 그것들을 좀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지. 그 약간의 다름이 땡길 때 있지. 근데 그 약간의 다름이 전부는 아니란 얘기지. 어떤 한 가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착하지 마. 쇼핑하는데 방해돼요.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좀 예민하고 섬세한 친구들이 조금 꼼꼼하게 따지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더 가면 정신과 상담 받아야 돼. 옷은 옷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봐.